이번 시간은 홍수, 홍, 넓을 홍, 공손할 공,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홍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동일한 한자죠. 물수변,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모이니까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홍수, 홍입니다. 홍수는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죠. 그래서 넓을 홍입니다. 두 번째, 공손할 공입니다. 함께 공이죠. 함께 공, 마음심 밑입니다. 마음심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죠.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공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수, 홍입니다. 물수변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홍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 홍입니다. 홍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분포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 홍, 넓을 홍이 되겠습니다. 홍수라고 되어 있죠. 공손할 공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붙이기 때문에 위, 아래, 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마음이 공손해야 된다. 서로가 말이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자를 도입할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공손할 공이 되겠습니다. 공경이죠. 공경입니다. 넓을 홍, 공손할 공, 홍수, 공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루분, 정밀할 정,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미자죠. 살미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루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살미, 풀을 청이죠. 살을 도정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루분, 살미, 나눌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살미, 풀을 청. 살이 풀어도록 도정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분쇄, 가루분.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면 나누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살미,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정을 계속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계보다는 헤아릴계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어오를 바랍니다. 하늘천이죠. 하늘에 피어오르는 것을 헤아린다는 거죠. 걸음을 걸어서 거리를 잰다는 것,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계, 청강계. 필발, 출발하다는 뜻이죠. 활공입니다. 몽둥이수. 활에 몽둥이를, 화살을 의미하겠죠. 활에 화살을 가지고 피어오르게 하니까 쏜다는 얘기입니다. 피어오르다는 뜻은 아시겠죠? 안개가 피어오르다. 오를등입니다. 콩두죠. 콩이 피어오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를등자가 됩니다. 오를등, 콩두. 몽둥이 숫자는 화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주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한 곳에 머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산다는 거죠.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주자가 되겠습니다. 갈왕자입니다. 걸을 척이죠. 주인주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 줄 알겠죠. 주인은 남으니까요. 갈왕입니다.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수옥규 또는 상토규입니다. 흑토가 두 개니까 상토규, 수옥규. 수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다울 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울 가, 갈왕, 살주 되겠죠. 주인주, 수옥규.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굉장히 신비로운, 좋은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무로 대표음을 청간무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무성할 무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을 권이죠. 창고합니다. 창은 관리를 잘하게 되면 무수하게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성할 무입니다. 무성할 무, 청간무. 개술입니다. 무성할 무, 하나일이죠. 무수한 세월, 한결같이, 하나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개다는 얘기죠. 개술입니다. 무수한 세월, 하나같이, 한결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멍멍이, 강아지, 개술이다. 그 다음 별자리 숫자입니다. 무수할 무자죠. 불똥주입니다. 무수하지만 불똥을 하나를 가지고 지키는 게 훨씬 낫겠죠. 무수하지만 불똥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100명보다 낫습니다. 불똥 하나는 주변을 굉장히 밝게 만드니까요. 횃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별자리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할 준입니다. 성인하다. 얼음빙이죠. 새추입니다. 얼음이 얼 때 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새는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성인을 받고 단체로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거죠. 새가. 그래서 성인 받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본받을 준, 성인할 준 되겠습니다. 물수의 새추죠. 물 주변에 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이름 회가 됩니다. 물 이름 회. 그 다음 평평할 준입니다. 물수변 새추죠. 물 주변에 있는 새들이 뭡니까? 열십,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새들이 이동할 때는 평평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열십은 많다는 뜻입니다. 물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겠죠. 물은 많든 적든 수평을 유지합니다.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물은 많은 물들이지만 물이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든가 또는 태평양이랬든 모두가 물은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 물 이름은 강 이름이 많지만 모두가 평평하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